가족 중 한 사람은 무조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등장했던 겁니다. 그냥 취미 순으로 대충 배우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한국인처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 한국 문화까지 함께 익히고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필수로 치고 있습니다. 매년 시험을 치는 인원만 해도 약 1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토록 한국어에 진심을 다하는 이유, 그 나라에서 한국어는 곧 권력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미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공식 언어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네팔인데요. 가난한 나라인 네팔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해외 취업을 많이 합니다. 네팔에서는 월 평균 월급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다 해도 1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 월급이 낮은 만큼 물가도 싸다 보니 이 월급으로도 충분히 생활은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팔인들이 해외 취업을 선호하는 이유, 더 잘 사고 싶다는 마음도 있지만 네팔 자체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하게 되면 취업도 쉽고 월급은 훨씬 더 많이 받으니 매일 약 1,500명의 네팔 젊은이들이 해외 취업을 위해 국토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외 취업 비율이 높다 보니 네팔 사람들은 공용어인 네팔어보다 돈을 벌기 유리한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언어는 다른 나라와 같이 영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힌디와 같이 주변국의 언어가 인기였는데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힌디어 대신 인기 언어의 자리를 차지한 언어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어인데요. 몇 년 전부터 네팔 젊은이들은 주변 국가보다 한국 취업을 훨씬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한국으로 취업하려면 주변 국가에 취업하는 것보다 시간이면 시간, 정착 비용이 수십 배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심지어 한국은 물가도 비싼 국가이다 보니 생활비도 네팔 생활비에 몇 배가 드는 등 돈을 벌기도 전에 몇 년치 생활비를 쏟아부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빚을 내어서 한국행을 준비하는 네팔 청년들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이 많이 들고 빚까지 져가면서 왜 굳이 한국까지 돈을 벌러는 걸까 싶지만 이 모든 단점들은 한국에서 첫 월급을 받는 순간 싹 날아가 버린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월 209시간 일했을 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이 206만 740원입니다. 네팔에서 1년을 벌어도 못 버는 돈을 단 한 달 만에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돈을 써서라도 오고 싶을만 하죠? 한국에서 몇 년만 잘 벌어가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네팔에서 인생 역전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네팔 젊은이들 사이에 우리 한국은 꿈의 나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취업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시험을 치고 통과한 사람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매년 한국어 능력 시험 원서를 접수하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세종학당과 한국어 학원에는 수강생들이 밀려드는 중입니다. 덕분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서는 한국어 학원이 상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카트만두에만 한국어 학원의 수가 무려 816곳이나 되며 시나라는 한국어 학원의 수강생은 무려 1000여 명이나 됩니다. 한국어 학원의 평균 학원비는 한 달에 하나로 약 2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팔에서는 정말 비싼 편입니다. 학원비뿐만 아니라 기타 생활비용까지 포함하면 한국어 시험 준비에 약 120에서 2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어 시험을 준비하려면 가족들이나 친척들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공부하는데 만약 떨어진다면 그 심정 상상이 안 갑니다. 이렇다 보니 네팔에서는 목숨을 걸고 한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한다 해도 점수대로 또 커트라인이 그어진다고 하는데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제조업 분야로 가고 싶은 사람은 한두 문제 이상 틀리면 안 되고 농업 분야도 3문제 넘게 틀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어렵게 한국어 시험을 합격해도 바로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한국 사업주가 고용센터의 추천을 받아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선택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대기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괴롭네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행이 확정된 사람들은 네팔 EPS 트레이닝 센터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한국어, 한국문화교육 38시간, 보험 및 산업안전보건, 근로자의 심리적 피해와 방안 7시간 등등 이렇게 다양한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와서인지 우리나라에서 네팔 근로자들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특히나 한국에 오는 네팔인들 중에는 고학력자도 많고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 업무 처리 능력이 탁월해 한국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고 돌아간 네팔인들은 한국에 대한 사랑이 남달라진다고 하는데요. 한 한국인 기자는 네팔 서부의 한 마을을 취재하던 중 고급 주택 앞에 한글로 대한민국이라 쓰여진 아주 특이한 집을 발견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한국인이 사는 집인가 했는데 집주인은 놀랍게도 네팔 현지인이었는데요. 기자는 이 현지인에게 왜 한글 문패를 만들어 집 앞에 달아둔 것인지 궁금해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집주인은 한국에서 무려 10년 동안 일하고 네팔에 돌아온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한국에서 좋은 사장님을 만났고 많은 돈을 모은 덕분에 지금처럼 좋은 집을 짓고 사업도 시작해 인생 역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기 인생을 바꿔준 한국이 너무 고마워서 대한민국 문패도 만들어 걸어두고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도 대한과 민국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제 해외 근로자들이 없으면 안 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없으면 농촌이나 중소기업들에게 심각한 인력난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스스로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오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오는 건 해외 근로자 스스로에게도 좋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한국에는 한국에 대한 사랑이 샘솟을 정도로 좋은 사장님도 계시지만 해외 근로자들을 악용하려는 나쁜 사장들도 있습니다. 해외 근로자분들이 나쁜 사장의 부당한 대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말이 통하지 않으니 도움을 청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어만 잘해도 동료나 노동청 등에 자신이 당하고 있는 부당함을 알릴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한국어 열풍은 다른 나라에도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어가 지금처럼 인기가 많아졌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인데요. 요즘은 외국에서 한국 욕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어가 일상에 많이 퍼진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고유 언어인 한국어와 고유 문자인 한글은 일찍이 학계에서 그 어떤 언어보다 과학적이라고 평가받았지만 솔직히 한국어와 한글을 배우려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도 칭찬하는 언어인데 왜 배우려는 나라가 없었던 걸까요? 그건 배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국어 외에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 그 언어를 배우면 어떤 일이 뒤따르는지 가장 먼저 생각하는데요. 그 언어를 할 수 있다는 능력 자체가 하나의 스펙이 되기도 하고 또한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취업할 수 있는 등 배워야 하는 이유가 많은 언어들일수록 인기 언어로 꼽힙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어에는 그런 매력적인 이유가 없다 보니 오랫동안 한국어는 비인기 언어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어는 비인기 언어, 이건 옛말이 되었는데요. 지금은 한국어 자체가 메리트 있는 언어가 된 나라들도 있고 그냥 순수하게 한국어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어를 배울 이유들이 생겨나 버렸습니다. 덕분에 한국어는 세계 인기 언어 7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어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고 우리 한국어가 더욱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